ICBM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? 보통 ICBM 그럼 남성분들은 좀 아실 듯해요. 흔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약자로 쓰죠. 지금은 ICBM의 시대입니다.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. IoT, 사물인터넷. C는 클라우드입니다. B는 빅데이터예요. M은 모바일입니다. 이때 말하는 모바일은 도구, 디바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이 만들어낸 네트워크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.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? 미사일, ICBM은 눈에 보여요. 만질 수 있고요. 물질, 진료적이에요. 그런데 뒤에 말한 ICBM은 형태가 없어요.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. 비진료적입니다. 이 두 가지 ICBM이 20세기와 21세기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어떤 변화의 가늠자라고 말할 수 있죠. 알리바바 잘 아시죠? 예. 마윈이라는 사람이 설립했고요. 어떻게 성공했을까요? 뭐 잘했겠죠, 그죠? 그 사람 뛰어난 무슨 엔지니어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경영학한 사람도 아니에요. 항저우 사범대학에서 영어 교육학을 배운 사람입니다. 취업도 잘 안 돼요. 그래서 뭐 학원 강사도 하다가 보험 외판원도 하다가 만리장성에서 투어 가이드도 하다가 그때 한 고객이 이 사람한테 권해요. 당신 미래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? 그게 뭔데요? 컴퓨터 비즈니스로.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? 저 문과인데요? 우리랑 똑같아요. 대답이 컴퓨터는 사이언스가 아니라 이제 그냥 일상입니다.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. 친구 몇 명이랑. 중국은 인구가 14억에 백만장자가 7천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. 지금도 30시간에 한 명씩 백만장자가 만들어지는. 그러니까 시장으로 따진다면 대단히 매력적인 시장이에요. 다 뛰어드는 거예요. 중국 컴퓨터 네트워크 잘 돼 있어요. 인터넷 쇼핑몰 하기에 최적이에요. 돈, 기술 다 들어와요. 안 돼요.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 별명이 뭐였냐면 국제 무덤이었어요. 다 망해요. 그거 해결한 게 마윈이에요.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면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자꾸 봐요. 나는 거 못 따라가. 너무 빨라. 기술이 아니라 사고의 혁명이 먼저입니다. 자, 이 컴퓨터를 하다가 배너가 딱 떠요. 이건 사야 돼. 그럼 클릭하죠? 그럼 쇼핑몰 사이트로 옮겨가요. 마음에 흠뻑 들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장바구니에 담죠. 다른 것도 담죠. 결제를 안 해요. 장바구니까지는 열심히 담아요. 결제를 안 하는 거예요. 이걸 위에서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마윈은 어떻게 해보냐면 옆으로 보는 거예요. 우리가 흔히 공감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. 왜 중국 사람들이 쇼핑몰을 이용을 안 할까요? 사회주의 국가잖아요. 자본주의 신용거래 해본 적이 없어요. 내가 클릭 결제하면 내 계좌에서 돈은 그 자리에서 날아가요. 그럼 나는 물건 받아요? 없잖아요. 이걸 어떻게 믿어요?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? 딱 하나로 해결해요. 알리페이라는 걸 만들어요. 자, 마음껏 결제를 하세요. 그러면 결제 딱 하면 돈이 판매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알리페이로 가요. 이틀 사흘 뒤에 물건이 와요.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내가 수령함 하고 사인하면 돈이 절로 넘어가요. 이틀 뒤에 받은 물건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어요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반품 그러면 돈이 내 계좌로 다시 돌아와요. 딱 그거 하나를 해결한 거예요. 이제 이해하시겠어요? 기술이 아니에요. 생각입니다.
우리가 흔히 제4차 산업혁명 그러면 두렵죠. 따라갈 자신 있으세요? 그 빠른 속도, 기술, 정보, 기구 너무 빨라서 그 분야 전문가도 따라가기 힘들어요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내버려 두면 돼요. 이 사람들 이런 거 개발하는 이유가 뭐예요? 우리한테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럼 만들어지면 사면 돼요. 그게 도구든 운영 방식이든 운영 체계든 돈 주고 사요. 문제는 여기에요.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컨텐츠입니다. 우리는 컨텐츠를 제법 갖고 있어요. 지식이 대단히 많아요. 그리고 뭔가 정보 욕구도 대단히 강해요. 아마 세계에서 지식의 양으로 제일 많을걸요. 온갖 과목 다 했고 열심히 외웠고 써먹는 게 하나도 없죠. 전부 다 평면적이에요. 속도와 효율에 맞춘 교육이에요.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자, 이 4차 산업의 혁명의 결과물을 어디에 탑재할 거냐를 물어봐야 돼요. 이게 중요한 실마리예요.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에 이걸 탁 하고 탑재하면 빅뱅이 일어나요. 거기에서 새로운 미래 가치가 생기고 미래 일자리가 생겨요.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조금만 손보면 그 자체가 뭐 빅뱅이 이루어지거든요. 그 첫 번째가 입체적 사고입니다. 우리 입체적 사고를 한 적이 없어요. 가을 되면 흔히 무슨 말을 해요? 천고마비 계절이 왔다. 해석 다 돼요.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괄호 열고 나도 살찌고 이상해. 낱말이나 옥편 보면 사전 옥편 보면 중요한 말 순서대로 이렇게 빈도에 따라서 나와요. 근데 우리는요. 하늘천, 말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중국 사람들은 천고마비를 유비무환으로 해석해요. 우리 그렇게 배운 적이 없잖아요. 조건이 이런 거예요. 이른바 고사성어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온 거예요. 원산지가 중국입니다. 그러면 이 말이 만들어진 시간, 공간, 사람, 사건 속에 들어가서 봐야 돼요. 천고, 이미 가을이에요. 하늘이 높은 계절이에요. 말은 농경사회에서 안 써요. 빠르게 이동할 때 주마간산, 주마가편처럼. 또 다른 하나는 전쟁입니다. 세옹지마처럼. 이 말이 무슨 말이냐? 흉노의 말이에요. 농사 죽으라고 지어놨어요. 가을 되면 추수했어요. 누구 말이냐면 흉노의 말이에요. 살쪘다가 아니라 비옥하다는 뜻이에요. 잘 자랐어요. 우리가 싹 추수해 놓으면 위에서 말 타고 뒤에다 내려와서 바람처럼 내려와서 매처럼 채가요. 끝. 그거 몇 번 겪잖아요. 그러면 추수하자마자 어떻게 해요? 무너진 성벽 고치고 문짝 새로 달고 나 대신 창 들고 가서 지켜야 1년 내 농사한 거 지켜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. 한 번만 더 생각하면, 한 번만 더 질문하면 입체적 사고가 가능해요. 두 번째, 집단지성입니다. 우리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. 위키디피아라든지 뭐 주로 이런 거죠. 네이버 지식인. 여러 사람이 모여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. 거기에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. 만화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? 자, 만화를 쭉 볼 때 우선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. 10명이 본다고 쳐봐요. 만화는 정지된 화면이에요. 첫 번째, 만화가 갖고 있는 힘. 경제성입니다. 만화는 가장 단순한 선으로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요. 보세요. 이게 수학으로 따지면 미분한 거예요. 반대로 적분해 봅시다. 저거를 빈 곳을 채워보세요. 10명이면 다 달라요.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. 어른들이 상상도 안,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저 그림에다가 뭘 채워서 넣겠어요? 책장, 창문, 주로 이런 거예요. 아이들한테 그려봐라 그랬더니 과자. 공부할 때 뭐가 되잖아요. 제일 기억나는 아이는 뭐냐면요. 저도 고양이를 그려놨어요. 이게 뭐야?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할 때 차분해져야 되니까. 근데 언제 차분하냐면
고양이 쓰다듬을 때예요. 예전에 우리 식구들 많았잖아요. 뽁닥거리고.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바뀌었어요. 가족 수 안 많고 얘하고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서로 교환하지 않으면 몰라요. 베라벨 얘기가 다 나와요. 자, 쭉 봤어요, 만화를요. 이제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요. 저 빈칸을 다 지우는데 그 전에 이 만화의 칸이 있잖아요. 칸은 뭐에 쓰여요? 그냥 이 장면과 이 장면 다르다는 뜻이에요. 그러면 저 장면에 몇 개의 장면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? 만약에 사진으로 찍는다, 영화로 찍는다, 수천 장, 수십만 장이 가능해요. 그걸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. 찾아보는 거예요. 자, 다 봤어요?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요. 지금까지 만화는 보고 버렸잖아요. 저 말풍선을 다 지우고 내가 쓰는 거예요. 10명이면 10명이 다 달라요. 그런데 스토리는 한번 읽어봤으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요. 그 10명이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보세요. 나 혼자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죠. 10명이면 10가지, 20명이면 20가지 다 달라요.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혼자 보고 혼자 소유했어요. 그거를 다른 사람과 교환할 수 있는, 지금은 어때요? 교환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하잖아요. 자, 짧게 정리를 해보죠. 제4차 산업혁명 무조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먼저 입체적 사고로 확장시키고 집단지성으로 팽창시킨 뒤에 제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도구, 운영방식, 체제 이런 것들을 탑재하면 돼요. 돈 주고 사서 탑재하면 돼요. 그런데 우리는 고용이 불안하고 이 지식 속도 따라갈 자신이 없고 불안하고 그게 아니라 주인은 나예요.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미래가치, 미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.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마련해둬야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그 값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겁니다. 제4차 산업혁명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키울 거냐. 그게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과제고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